6월 9일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의회에서 대중국 견제법이 초당적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 AI 등 핵심 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 국력 격차를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미국 대중국 견제법이 내정 간섭이자 발전을 막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상원이 8일 통과시킨 미국 혁신경제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찬성 68, 반대 32표 차로 통과됐습니다. 반대 32표 역시 대중국 견제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강력한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 이번 법안은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전원 찬성의 기조로 통과된 첫 법안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은 항목 가운데 포함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1,900억 달러, 하나로 210조 원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중 549억 달러는 반도체에 투자하게 되는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관련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언론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군사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지난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인데 반도체 핵심 개발국인 일본, 한국, 대만 등 3개국이 모두 중국 인근에 집중돼 있어 만일의 경우 반도체 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에서는 초당적으로 반도체 역량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민주당 척시먼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더욱 강력한 대중국 추가 견제 법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가 9일 성명을 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인대 외사위는 성명에서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찬 이 법안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이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인대는 이 법안이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고 인권과 종교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00여 명이 정직을 당할 위기에 놓여 논란입니다. 마크 본 휴스턴 메소디스트 하스피럴 최고 경영자는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을 따르지 않은 직원 178명을 14일간 정직 처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7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정직 또는 해고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병원 직원 약 2만 6천 명 가운데 2만 4,92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285명은 의료적,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를 면제받았고 332명은 임신 등을 사유로 접종을 미룬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백신 의무 접종을 반대하는 직원들은 7일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지난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병원이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을 맞도록 강요하는 것이 불법이며 뉘른베르크 강령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인체 실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 윤리 기준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기업이 직원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는 게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함께 미국민 75%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듯합니다. 접종을 미루거나 피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백신 수백만 접종분이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로 유통기한을 채우는 존슨앤존슨의 얀센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수백만 회분에 달하는데요. 얀센 백신의 경우 지금까지 2,140만의 분량이 미국 정부에 납품됐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절반을 갓 넘기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납품한 백신의 83%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병원은 얀센 백신 재고를 민간 의원이나 약국, 다른 주에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남는 백신을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유통기한이 만료된 백신 수천 회분을 이미 폐기했는데요. 주 보건부는 한때 하루 백신 접종량이 8,000회분에 달했지만 최근 4,500회분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칸소주에서도 이달 안에 화이자와 얀센 백신 총 7만 회분의 유통기한이 만료되며 오하이오주에선 얀센 백신 20만 회분이 이달 23일로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일각에선 유통기한 만료를 앞둔 얀센 백신을 외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유통기간 내에 접종해야 하는 점과 유통기간이 끝난 백신이 유통되는 경우 발생할 법적, 도의적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뭔가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한 수녀가 카톨릭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과 개인 생활비로 썼다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카톨릭 학교의 전직 교장인 79세의 수녀 마리 마거리 크루퍼를 금융 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크루퍼 수녀는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학교로 전달된 기부금과 등록금 등 83만 5,339달러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8년 동안 교장직에 있었던 그는 학교의 저축 예금 계좌와 수녀들의 생활비를 위해 개설된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수녀의 삶이 너무나도 무료했는지 횡령한 돈 중 상당 금액을 주로 카지노에서 탕진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크루퍼 수녀는 최대 40년형에 처해져 남은 여생을 감옥을 수도원 삼아 보내셔야 합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